안녕하십니까. 신주의 굴톡 시작합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요. 국민의힘의 내부 노선 투쟁이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요. 어제 일요일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적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 무효화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는데요. 찐윤, 맹윤, 윤상현 5선 의원이요. 오늘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처사는 당의 뿌리를 흔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다. 이래서요. 전면적인 노선 투쟁이 대선을 하루 앞두고 불이 붙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요.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가 쓰러집니다. 어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너무나 유감이다. 대선을 이틀 앞두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 승리를 위한 고육지책이라 하더라도 우리 당의 뿌리와 정체성이라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윤상현에게는요. 이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뿌리와 정체성이 윤석열과 비상계엄 이거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은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근데 저게 윤통의 논리랑 똑같아요. 윤통이 엊그저께 정광훈 자통당 집회에 보낸 응원 메시지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 하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 본인이 얼토당토하는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해갖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이 조기 대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재명에게 사실상 정권을 헌납하는 이런 순간에 마치 이 완전히 유체이탈 화법이죠. 엉뚱한 데에서 원인과 이유를 찾는 건데 윤상희도 똑같습니다. 윤통에 대한 탄핵소추를 반대한 그 당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어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윤상현은요. 말만 윤석열의 최측근이고 가장 폭탄주 많이 서로 마시고 이걸 떠나서요. 사상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완전히 머릿속까지 통일이 된 그런 상태가 아니냐. 윤석열의 대변인 이미 저 글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당 소속 의원들이 고심 끝에 수기를 거쳐 내린 판단이었고 그 결정의 배경에는 보수정당으로서의 책임, 체제 수호의 가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깃들어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 이게 반세기 만에 비상계엄을 해요? 이게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가요? 군대를 동원해야 되는 그런가요? 오히려 전두환 신군부가 1979년 12.12 그 다음에 5.18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있었던 전두환 어겐 아닙니까? 전두환 어겐. 이게 근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뭐였다? 아니 그럼 저게 헌법재판소의 8대0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왜 대선을 치르는지 이거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통하고 한치 오차 없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통의 앵무새예요. 윤통의 앵무새. 그런데 지금 와서 당내 논의조차 없이 비대위원장의 판단만으로
무효화를 선언한 것은 당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자기 부정이자 혼란과 분열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좀 이따 어제 페이스북 메시지 보여드리겠지만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렇게 총의를 모아가겠다고 그랬지 혼자 독단적으로 무효화를 선언한 건 아니죠. 비대위는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가치를 중심으로 단결을 이끌어야 할 조직이다. 선거만 바라보며 정체성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 당의 뿌리마저 흔들리게 된다. 아니 이 당의 정체성이 보수인지 아니면 정말 망상에 빠져가지고 이재명 위에서 결과적으로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하는 그런 이적 행위를 하는 게 그게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은요 보수의 정체성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정체성을 포기했다는 게 윤석열과 비상계엄과 그거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이 뿌리마저. 그러면 윤상현은 이 당에 왜 있습니까? 그냥 윤어게인 당을 만들어갖고 또 정광훈 자통당하고 합쳐갖고 뭘 하던가 극우당을 하던가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국민 앞에 정권을 다시 맡겨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명분 있는 길, 국민 앞에 떳떳한 길을 걸어야 이게 떳떳한 길이에요. 국민의 70% 80%가 비상계엄, 국민의 80% 이상이 비상계엄 잘못됐다. 70% 이상 파면이 불가피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체제 수호라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걸 생각하니까 비상계엄을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혼란과 분열이 아니라 보수정당당은 중심과 품격 그리고 책임 있는 리더십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가 쓰러집니다. 정당의 자기 부정이야말로 무서운 분열입니다. 자기 부정은요 윤석열이 한 거죠. 윤석열이 했어요. 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공화주의 이런 거를 표방하는 합리적 건강한 보수정당에서 어떻게 군대를 동원하는 비상계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부정은 윤석열이 한 거고 보수의 아주 중요한 가치를 파괴한 것도 윤석열이죠. 그거를 또 옹호한 게 윤상현이고 그런 겁니다. 근데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쓴 그 글을 한번 보자고요. 국민의힘의 당론은 당원 당국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해야 하며 헌재와 대법원 판결 등 국가사법부의 결정은 당론을 결정하는 불가역적인 판단 근거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지난해 당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했던 거는 무효화되어야 한다. 왜? 헌재에서 8대 0으로 전원일치 내려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헌재 결정을 부정하지 않는 한 승복한다면 그 탄핵소추 반대 당론 잘못됐다는 거 인정해야죠. 무효화해야 되죠. 그래서 지난해 12월 그 탄핵 반대 당론 바로 잡겠다.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비대위에서 공식화하겠다 한 겁니다. 물론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니까 다 판단과 해석 다 다를 수 있고 그건 그거대로 존중받아야 되지만 이 헌법 정신을 부합되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이죠. 이재명 민주당이 내일 이제 대선에서 승리하면은 그 비장의 무기로 딱 숨기고 있는 회심의 카드가 뭐냐 하면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입니다. 위헌정당.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했다. 만약에 윤석열이 말이죠. 이제 그 내란 형사사건 1심에서 뭐 유죄라도 나오게 되면 그때쯤 아마 헌법재판소에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거를 제청을 하지 않을까. 그럼 헌재에서 근데 문영배와 이미선 그 후임자를 이재명이 자기가 대통령 되고 2명을 집어넣으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이다 해갖고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에 동조한 방조한 뭐 이런 위헌정당으로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윤상현이 거꾸로 가고 있고 저렇게 하면은 이재명 그 세력이 그 비장의 무기로 갖고 있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그 상품의 가치를 더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걸 더 하기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저 결정은요, 한마디로 만시지탄입니다. 진즉 저렇게 했어야 되죠. 적어도 4월 4일 8대 0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나왔을 때 했어야죠. 꼭 실기를 하고, 이제 해봤자 별 효력도 없고 의미도 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 그러니까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것조차 만시지탄인데, 만시지탄인 저 김용태 비대위원장 결정에 정면으로 들이박은 게 윤석열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는 윤상현이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지난주 광주 지원 유세를 이후로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글을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을 막은 당이어야 합니다. 선거 하루 전날인 오늘 선대위원장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의 뿌리와 정체성이 불법 계엄한 윤석열 탄핵 반대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은 불법 계엄 옹호가 아니라 불법 계엄 저지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저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재명 세력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이라고 몰아서 해산시키려고 할 때, 그때 한동훈과 그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18명의 이 당 소속 의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위헌정당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불법계엄을 이재명이 숲속에 숨어 있을 때 가장 앞장서서 막은 그런 정당인데, 어떻게, 그리고 그거를 당대표였던 한동훈이 이끌었는데 그 정당이 어떻게 위헌정당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살아날 수 있는 그 방패, 아주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한동훈과 그때 18명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윤상현은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윤상현의 아까 같은 그 억지 주장, 해괴망측한 그 궤변과 요설도 결국 어떻게 되는가,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이재명 쪽을 도와주는 거예요. 윤석열이 늘 자폭이라는 뻘짓을 통해서 이재명을 뭐 다 죽어가던, 정치적으로 생명을 다해가던 이재명을 기사회생시켜주고, 이제는 뭐 완전히 그 대권을 헌납하는 이런 거에 그 방조 행위를 지금 윤상현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을 하루 앞두고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큰 이슈가 됐습니다. 어차피 내일 대선 결과 나오면요, 그리고 나면 이걸로 이제 이 당이 한판 뭐 충돌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어떻게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전과는 좀 다를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친윤도 각자 도생의 길을 간다. 벌써부터 4분 5열의 조짐이 벌어지고 있다. 이 김문수, 윤 어게인, 정광훈 쪽과 같이 어울리려고 하는 윤상현 같은 그런 뭐 자각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오히려 이준석과 뭔가 연대를 해서 뭐 하겠다, 또는 뭐 안철수를 숙주 삼아서 뭔가 이제 변신을 하면서 그 극우적인 이미지는 좀 세탁을 하면서 안철수, 이준석을 숙주로 삼아서 뭔가 변신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심지어 친한계로 전향을 검토하고 있는 이런 친윤들도 있다. 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김용태 대 윤상현이 이거를 둘러싸고 전면 충돌을 했습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의원총회라면 어느 쪽으로 뭐가 더 많이 붙을 것 같은가? 이게 대선 전과 대선 후는 확실히 다를 것이다.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친윤들의 상당수가 김용태 쪽으로 붙을 겁니다. 왜? 그걸 통해서 나는 이제 극우 아니야, 나는 이제 윤떨거지 아니야, 뭐 이거를 입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김용태 대 윤상현, 이쪽 중에 김용태 쪽으로 붙는 친윤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두고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근데 윤상현의 이 대선 D-1의 이런 이 망발은요, 정말 이제 이 당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오히려 김문수의 득표력을
내일 본투표 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도 이재명과의 격차를 좀 줄여주기를 다들 바라고 있었는데 이거는요. 거기에 역행하는 처사다. 윤상현 이런 사람은 이제 같은 당에 같이 활동하기에 거의 힘들어진 상태가 아니냐. 윤석열이 이제 당 바깥으로 나갔듯이 윤상현 같은 사람도 이제 당 바깥으로 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